경영조직론? 자, 경영조직론은 갑자기 긴장되죠? 경영조직론은 크게 두 과목으로 나뉘어요. 아, 노동법 1, 2 있는 것처럼 경조도 1,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선택 과목인데 두 개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조는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일단 가봅시다. 얘가 무슨 짓을 하는 애길래 두 개로 나뉘느냐? 경영조직론은 말 그대로 조직과 관련한 이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됐어요? 자, 조직과 관련된 이론들, 조직 관련된 이론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조직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직은 이렇게 있죠. 조직은 뭘로 모아져 있다고요? 우리 버나드가 뭐라 했어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구성체.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서로 모여있다. 뭘 가지고? 공동의 목표라는 거를 공유한 상태로 해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조직 안에 모여져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X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일을 싫어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할 리가 없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사람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초창기 경영학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조직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인간들이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얘네는 일하지 않을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 행동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의 행위 자체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요 내부만 지지고 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폐쇄적 관점의 한계였잖아요, 그게. 그렇죠? 내부만 지지고 볶아서는 근데 또 조직이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뭐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조직 자체와 환경 안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본다라고 해서 미시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조직론이라는 거는, 자,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라고 한다? 조직 내부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산업 환경이나 일반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보는 게 바로 거시조직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거시적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자체를 보잖아요. 조직 내부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서 1, 2예요. 어떻게 보면. 1, 2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 행동론이라는 거는 지금 이야기 다 됐죠? 뭘 연구한다고요?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연구해요. 왜 연구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해요.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첫 번째는 뭐다? 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어떻게 행동해요? 행동을 안 하나요? 그냥 누워있나요? 자, 혼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해요? 내 승질머리대로. 그렇죠? 내 내면에 있는 고유한 특성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직은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부서로도 이루어져 있죠.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내부적 특성대로 행위를 하지만 되게 희한한 게 이 집단 안에 있을 때는 내 행위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평소에 하지 않던 짓들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조직 수준이다 라고 해서 내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이 조직 행동론에서 연구하는 행위는 요 사람 자체의 행위인데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를 한번 면밀하게 보고 저 행위를 어떻게 고칠까? 이 사람이 집단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저 행위를 어떻게 고칠까? 아니면 이 사람이 특정 조직 안에서 관리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서 저 행위를 어떻게 고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으로 세 수준으로 나눠서 행위를 연구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집단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조직 안에 있을 때를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자, 단적인 예로 개인 수준에서 그럼 우리가
행위에 대해 연구를 할 때 뭐를 보느냐? 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를 봐요. 심리학 이야기가 좀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를 들면 집단 수준에서는 뭐를 보냐면 그 권력이라는 거를 좀 봐요. 권력이라는 걸 보는데 얘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가 집단 안에 있을 때 여러 사람하고 집단을 지금 딱 뭐 하고 있는 거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권력은 뭐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타인이 행위나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권력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의도한 대로 저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태도나 행위를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사람은 꼭 이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뭐 하고 싶어요? 짝 먹고 싶어요. 그죠?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얘한테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의도대로 얘네가 다 행위했으면 좋겠고 내 의도대로 얘네가 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권력이라는 걸 획득하기 위한 행위들을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행동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죠. 권력이라는 건 그럼 어디서 생겨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행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 행동론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거시조직 이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 자체를 본다 그랬죠? 조직 자체. 그럼 조직 자체를 본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조직은 몸뚱아리 뭐예요? 조직의 몸뚱아리는 뭐예요? 구조. 몸만 있으면 안 되죠? 조직의 정신머리는 뭐예요? 조직 문화예요. 그렇게 가면 참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의 몸뚱아리는 뭐예요? 조직? 구조. 조직의 정신머리는 뭐라고요? 조직? 문화. 얘 자체를 연구한다 그랬죠? 얘가 어디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연구한다고요? 환경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얘와 조직의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거시조직이론은. 이해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행동론은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좀 재밌어요. 우리가 막 심리학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